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인입니다.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한 제 전략이 단기적으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하단 쪽으로 좀 내려갔다가 왔죠. 그러니까 2200선에서 사실 한 단계 정도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제가 여지를 드리긴 했으나 기본적인 이 포지션 자체가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쪽이니까요. 아마 지난주 후반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뭐 모든 시장 지수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작은 티끌까지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영역대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이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훅 떨어졌다가 뭐 수목금 코스로 해가지고 쭉 떨어졌다가 또 월요일 날 강력한 반등을 주고 오늘도 장중에 흔들림 변동성이 대단히 컸죠. 지금 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시장이 하방 변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뭐랄까 심리 상태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장세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집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좀 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불확실성들이 아직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시장 등락을 며칠치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오늘의 시장은 이렇게 등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2250선 전 고점을 단기적인 고점을 넘어갔었죠. 저기 앞쪽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자마자 2200선,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했을 때가 요 시점이었을 겁니다. 2200 이상에서의 조정, 좀 밀려봐야 한 2170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밀려봐야 어차피 2150대 이하까지는 밀릴 구조가 아니니까 혹여도 좀 더 밑으로 내려갔다 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아래쪽을 주식을 제가 요즘 특히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장세 자체가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이다 이런 표현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위로 가기 위한 포지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장을 박스권이라고 놓고 보는 거는 계속 단기 매매하라는 건데, 저는 별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오히려 단기 매매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 단기 매매 현실적으로 말이야 2250 가면 팔고 2200 이하 내려오면 사고, 이거는 말로 하는 투자지 실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좁은 한 50포인트 이내 변동성을 대응을 한다? 저는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이 시장이 여기서 2200대 아닙니까? 우리 기준 중심 가격 지수대 자체가 2200선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2300, 2400을 가는 장이냐, 2300 혹은 2400 혹은 추후에 2600 이상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세이냐,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장이 무너져서 여기 2200대에서 지난번에 지켜진 2000포인트 여기가 깨질 수 있는, 그러면서 1800대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냐, 저는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식이 여러분들이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서 고민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미디어는 혹은 수많은 이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그날의 시세, 그날 좋은 종목, 그러니까 현상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제도 방송해야 되고 오늘도 방송해야 되니까, 어제는 어제 얘기하고 오늘은 오늘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 현상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등락이 주식시장에 꽤 많습니다. 1년 거래 일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50여일, 240여일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어떤 움직임은 저는 50여일이 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년 12달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 기간은 뭐예요? 기다리고 지켜보는 구간이에요. 주식은 원래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뭐 이 하루 빠졌어요. 크게 빠진 거 그죠? 여기 하루 빠졌죠. 내려오는 스타일도 보십시오. 제대로 떨어진 건 이 두 날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죠? 여기 왔다 갔다. 아침에 뚝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확 올라갔다가 아침에 오늘 확 떨어졌다가 또 오후에 확 올라갔다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시세, 이건 정말 작은 시세거든요. 오전 반나절 만에 뒤집힐 수 있는 시세고, 닷새 만에, 사흘 만에 뒤집힐 수 있는 시세가 되게 작은 시세잖아요. 이 작은 시세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자산을 올인해버리면, 그건 주식 투자를 결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잃었던 돈 찾고, 뭐 수익이 나더라도 더 지켜서 또 추가 수익 나고 이런 관리가 안 돼요. 그건 하루살이처럼 매매하는 게 꼴이 되기 때문에 잠깐 본 거 내일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방향 위주로 좀 투자자분들께 주식을 바라보고 대응하시라고 권하는데 지금은 여전합니다. 뭐 오늘 시장주에 13포인트 빠졌어요. 어제 40포인트 올랐고요. 오늘 장 초반에 30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반등 크게 했다가 조금 반등폭을 줄인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기 저점 쳤고요. 1차 반등 줬고요. 지금 이 기간 조정하면서 또 저점 쌍바닥, 여기 쌍바닥 나왔죠. 여기 쌍바닥 나왔고, 여기 쌍바닥 나왔고. 그죠? 이거 한 번 더 칠 수 있어요. 또 쌍바닥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 하락을 끝내고 회복 중.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림상으로는 큰 그림이 약간 애매하게 지금 옆으로 수렴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여기 고점 넘어갔죠. 미세하게 우상향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 라인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2130선 정도가 되고 월봉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60개월선, 초록색 선이죠. 요 정도 라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뭐 흔들려 봐야 전혀 아무런 훼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방향 모색하는 걸로 보이고 변동성이 있고 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방 쪽으로는 지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분간 2150선, 그러니까 크게 열고 보세요. 이걸 박스권 뭐 이런 표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다 하단이죠. 여기 하단이니까 매도 아니에요. 여기 매도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2300선이라고 조금 약간 낮춰서 적었는데 저는 사실 한 2350 정도로 봅니다. 일단 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지금은 여기 구간이니까 이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간 때는 지수 전략, 대형주 전략 이런 쪽으로는 기본적인 포지션은 보유 및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종목 대형주군들은 아직 좀 느려요. 대형주군들은 좀 느린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해외 시장 잠깐 오랜만에 좀 볼게요. 미국 시장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 시장이 지금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시장이 그 상승 움직임이 너무 가팔라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쐐기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나오는 조정은 사실 두려워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뭐 여기서 이런 식의 조정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이걸 두려워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만 어느 정도의 그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뭐 이런 구간, 이런 자리처럼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게 있고, 현실적으로도 보면은요, 뭐 한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훅 떨어졌다가 이렇게 추세각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에요. 혹은 그냥 옆으로 기간 조정이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언제 기술적 조정입니다. 이건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언제 기술적 조정이 들어가느냐? 그 기술적 조정이
패턴이나 스타일이 어떠냐를 시장이 좀 경계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느냐, 조금 밑으로 오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괜히 저것 때문에 여기서 현금을 만든다거나 이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저것도 어차피 기술적 조정이고요. 상승장에서 전형적으로 지금 매물 소화를 많이 하고 나서 북미 그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은 내년 대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어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PC 물가 핵심 물가 지수는 별로 오르지 않았고요. 기본적인 소비 심리는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FOMC도 뭐 그렇게 매파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가 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같이 지금 생산 지표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생산, 소비가 다 좋아지는 상황이 되고 물가는 지금 약간 억눌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예상돼요. 그러니 이 조정은 기술적 조정이 될 테니까 막상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여기는 매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기술 조정 나와가지고 우리 시장이 지금 눈치 보고 있다가 미국 기술 조정 나와가지고 한 차례 덜커덕 했다. 여기 매수가 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조정시 매수를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정시 매수. 저 이거 되게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할 거면 그냥 사지 뭘 조정시 매수야. 사가지고 조정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할 때도요. 조정시 매수, 조정시 매수 저는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 조정시 매수라는 건 기본 포지션이 매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본 포지션이 매수면 사가지고 조정시 홀딩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팔면 그만이니까. 여기는 조정시 매수가 되잖아요. 여기는 조정시 매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팔면 안 되죠. 접근 방식이 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조정시 매수인데 뭐하러 여기서 팝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바쁘게 사야 되는 매도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일단 시황이나 기본적인 대형주 라인들은 조금 답답하죠. 지금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2월 달부터 이게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고 주식들이 아래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거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 그런 시세니까 지금은 인내심을 좀 가지고 본다. 미국 기술적 조정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 있더라도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 말씀드리기 전에 수급 잠깐만 좀 확인을 하고 가면은요. 자, 이건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어제의 상황이고 오늘도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안 사고 있어요. 사실 환율 보면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도 사실 할 말 없어요. 환율이 지금 단기적으로 되게 강하게 올라왔죠. 1150원 치고 넘어와가지고 3년 박스가 돌파가 돼가지고 뭐 물론 10년간 이게 1200원대는 상당히 강력한 저항이니까 뭐 계속 더 올라가진 않을 테지만 환율이 이 정도 올라가면 사실 외국인들이 그나마 뭐 300억, 400억 사주고 있는 것도 지금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제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제 기관들이 이렇게 한 2천억 이상 매수해 주니까 어제 시장 엄청 뜨거웠죠. 그죠? 지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시장은 장악한다. 방향 자체, 시장의 방향은 외국인들이 많이 좌우한다 했는데 기관들이 고작 한 3천억 정도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매수해 주니까 지수만 올라오는 것들이 아니라 종목들이 어제 뭐 아주 강하게 뭐 전반적으로 매기가 뜨겁게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응축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종목들이 특히 대형주들부터 어제 같은 경우 대형주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걸 어제 보여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막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 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억대 기관 매도에서 한 500억대로 한 6, 700억 정도 매도를 줄이니까 또 종목들이 저점에서 반등이 강하게 쫙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기관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달 이상을 계속 팔았는데 이 기관들의 매도가 좀 멈추고 매수 쪽으로 조금만 전환돼 주면은 많은 종목들이 단기적인 탄력을 지금 줄 수 있다는 점을
어제 오늘 시세에서 좀 힌트를 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투자 환경 자체는 괜찮아요. 투자 환경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속도를 지금 막 빠르지 않고 빨리 상승이 나오지 않고 지수도 빨리 돌파가 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어제는 오를 것 같고 오늘은 내릴 것 같고 어제는 막 기분이 좋고 막 흥분됐다가 또 오늘은 또 되게 무섭기도 하고 너무 좁은 등락에 연연하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보시고 상황을 좀 포괄적인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경제 지표들, 경기 동향들 우리나라 뭐 경제 지표들 되게 안 좋았죠. 그죠? 기업들 실적도 지금 안 좋아요. 근데 그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지나간 팩트이고 앞으로 오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미중 무역 분쟁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에요. 이게 합의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의 대부분 특히 대형주들이 그죠?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교역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국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까지 늘고 있죠. 그죠? 미국 제조업 지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 내적으로 가장 경계하던 부분 하나가 해소가 돼버려요. 일시적으로나마. 그리고 거기에다 내년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글로벌 경기, 국내 수출 기업들 환율 지금 환경 좋아졌죠. 이런 부분들이 팡 터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결코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인 변동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목들은 지난주하고 비슷한 움직임들인데 IT 대형주들은 지금 시장이랑 좀 같이 눈치 보기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요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요 단기 구간 움직임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그림에서 그냥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가 현대기아차가 기아차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라인에서 살짝 빠졌죠. 5일선 이탈이 됐고 근데 더 강하게 치고 가버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환율. 그죠? 여기서 자동차가 발동 걸었던 이유는 뭐예요? 중국 정책이에요. 그죠? 중국 소비 부양책에 자동차 등록 대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니까 이제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 거기에다가 환율 양수 겹장이 지금 같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병처럼 올라왔던 자동차가 복병이 아니라 시장의 센터로 들어와 버리고 있는 거죠. 시장의 중심권에서 약간 주도지 양상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IT 아주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 대표 산업 두 축이 지금 시장 대비해서 양호하게 움직여내고 있기 때문에 방어선도 충분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거래도 응용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국 소비주들은 실적이 좋지 않은 아모레가 많이 빠졌고 실적이 괜찮았던 호텔신라는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소비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책적으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자동차 IT도 움직이고 중국 소비주도 움직이고 금융주도 움직이고 이런저런 업종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은 한쪽으로 너무 압력을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쪽이 한 달 오르면 반대쪽이 한 달 오르고 이럴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하시거나 아니면 지수 ETF 활용하시는 것도 대형주 매매에서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고 만약에 한쪽에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지금 좀 기다리세요.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철강화학 이런 주식들 지금 소위 시쳇말로 죽쓰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포스코 지금 움직임이 그냥 박스 하단 정도, 중기 박스 최하단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바닥권입니다. 저기 1월달 저점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죠. 물론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대한 원가 부담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따진다라면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 통제 컨트롤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손절 매도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거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생산 지표나 고정자산 투자 지표 같은 것들이 한 7, 8년 만에 지금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후행적으로 이런 경기 민감 산업재들까지도 지금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동차 전혀 움직임 없다가 올라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지금 정도 시장에서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마구. 뭐 물론 제가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붙잡는 게 아닌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걸 지금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IT도 움직이고 중국 소비도 움직이고 금융도 나쁘지 않고 뭐 철강화학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그럼 결국 지금 시장은 경기 민감 전반적인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순환에서 후순위일 뿐이지 그러니까 선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다 팔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오르고 빨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해서 모든 주식을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 소중한 내 돈을 그렇게 쉽게 손해보면서 팔아가지고 또 저 위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타이밍 잘못 걸려버리면 이거 가만히 놔둘 걸 이런 후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해요. 지금 장세가 딱 그러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인내심을 가진다면 뭐 쉽게 얘기했을 때 롯데케미칼 같은 거 한 30만 원대 정도 물리셨다. 이거 손해볼까 봐 그렇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수익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몇 달 걸릴 수는 있겠죠. 느리니까 다른 업종보다는. 하지만 여기서 물렸다고 여기서 손해를 볼 정도의 그렇게 극악한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오이솔루션 같은 거 지금 완전히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별주는 뭐 5G 계속 말씀드린 5G 쪽이 당장에 이제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통신 쪽에서 혹은 세트 업체 쪽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제일 빠른 거고요. 뭐 삼성에서 빅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거기는 약간 테마성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뭐 규모 자체가 뭐 100조 원대 한다고 해서 당장 100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계하고 집행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데 시간 걸리기 때문에 이건 좀 테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오히려 메모리 쪽은 지금 가격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개별주들은 눈치 게임이에요. 어느 쪽이 좀 더 잘 갈까 정도 따라가시다가 뭐 단기 움직임 빠지면은 기술 대응하시고 개별주들을 막 미래 보시면서 뭐 펀더멘탈 보시면서 하시는 건 전 좀 반대예요. 그냥 말 그대로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 요즘은 여전히 탄력적이니까 잘 보시고요. 뭐 시황적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휴장인데 뭐 일주일간 전반적으로 등락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방향 위주로 상방 쪽에 포지션을 여전히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눈치 보기는 뭐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5월 초에 계속 될 겁니다. 감안해서 보십시오. 너무 민감하게 단기 움직임 잡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 합의 기대감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테니까 이거는 전 아주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파적인 포지션이 FOMC 쪽에서 내일 밤에 나오지 않을까 경계하실 수 있는데 아직 이르다. 벌써 다시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은 뭐 당분간은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일주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임시 휴일 잘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